네, 그럼 지금부터 이더리움과 P2P 통신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저희가 트랜잭션을 살펴볼 때요. 이미 하나의 노드로 실습을 완료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 환경이랑 똑같은 부트 노드를 직접 생성해서 더 실제에 가까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장에서 실습은 모두 종료하고 새로운 창을 띄워서 실습을 마찬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부팅이라는 것은 노드의 첫 시작을 연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P2P 통신을 할 때는 부트 노드가 연결 작업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하는 노드를 시드 노드, 종자 노드라고 부르고, 이더리움의 경우 이더리움에서 노드를 관리할 때는 부트 노드를 사용하여 관리합니다. 부트 노드에는 최근에 연결된 노드 리스트를 항상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노드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이 리스트 중 하나의 노드와 연결되는 식으로 P2P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 건데요. ETH 저희 폴더 만든 거랑 또 유저 노드를 만들고 부트 노드를 만들어서 부트 노드에다가 이 두 명단을 적고 이 두 개를 부트 노드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식으로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부트 노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트 노드라는 건 결국에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들이 어떤 노드들이 참여한지를 정보를 저장해주는 노드라고 보면 되겠고요. 게스를 설치할 때 부트 노드에 대한 사항도 같이 설치되어서 노드 하나를 띄우고 명령어만 내려준다면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부트 노드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보는 저장하고 있지 않지만 노드 간의 P2P 연결을 시켜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습의 순서를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먼저 ETH 폴더랑 같은 경우에 유저 노드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만든 유저 노드 폴더를 데이터 디렉토리로 둬서 유저 노드에 관련 블록체인 정보가 저장되도록 설정해줍니다. 또한 네트워크 아이디는 이전에 실습했던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8585로 두고 포트 번호를 다르게 하여 노드를 콘솔 창과 함께 하나 더 띄웁니다. 노드의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띄울 때 부트노드 설정 값을 이용해 부트노드에 연결을 요청하도록 하면 부트노드가 새로 띄운 노드를 기존에 실습하던 노드와 연결시켜줍니다. 같은 노드로 연결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동일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제니스 블록을 동일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네트워크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정보가 맞다면요. 이 두 가지 정보가 맞다면 이 두 가지 정보가 맞다면 제대로 연결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참고를 여기 써놨습니다. 어디서 통인지. 자, 그래서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됐다면 유저 노드 폴더에 들어가서 이제 설정 값으로 노드를 각각 띄워줍니다. 이때 RPC disable이라는 명령을 쳐주는 것. 그리고 같은 네트워크 아이디 갖고 있고 서로 다른 RPC 포트와 포트를 설정해 주는 걸 유의해야 됩니다. 이게 말로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부트스트랩 노드를 생성하면서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트스트랩 노드라는 걸 할 때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동일한 제니스 블록 갖고 있고 동일한 네트워크 아이디를 갖고 있으면 이 두 개의 노드를 부트스트랩 노드를 통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개의 노드를 받으면 되겠죠. 부트 노드를 다운받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창을 새로 열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sudo user 한 다음에 이더리움 철자가 이게 항상 헷갈리네요. 이더리움이 아무튼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작업 경로를 ETH와 같은 위치에 폴더 두 개를 지금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ETH 저희 작업 중이었던 ETH 폴더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트 노드를 설치하는데 이더리움 PPA 써가지고 설치할 거예요. 자,
설치가 끝나면요. 다음 걸로 넘어갈 거고요. 자, 됐습니다. 업데이트 한번 해주고요. 부트노드 인스톨을 한번 할 겁니다. 이제 부트노드 명령어가 인식이 되게 되거든요. 설치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부트노드랑 유저노드라는 이름으로 제가 경로를 2개를 만들 거고요. 여기서는 홈, 이더리움 위치에서 실행할 거예요. 부트노드 유저노드 폴더를 ETH랑 같은 위치라는 게 동일 위치를 말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라 이 위치에서 경로 2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부트노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부트노드 들어가면 부트노드로 들어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선 이제 부트노드를 PPA로 설치했으니까 그래서 부트키를 설치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젠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 부트키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 부트키 파일 생성을 하고 나서 부트노드 써가지고 이 부트노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부트키 생성의 경로에서 이 명령을 써주면은 부트노드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짠. 나오죠. 그리고 여기 결과값으로 나온 노드는 부트노드스 명령어를 사용하여 등록하게 되면 부트스트랩 노드에 해당 노드의 정보가 기록되게 됩니다. 일단 얘는 이렇게 하고 창 하나를 더 킬 거예요. 창을 하나를 더 열어줍니다. 얘는 이제 부트노드를 실행을 해버린 거예요. 이따가 여기 콘솔창 찍히는 걸 확인해 볼 거고요. 지금 하나 더. 창 열 때마다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을 써줘야 되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자 이제 ETH 경로라는 거는 지금 유저노드에 있는 부트노드에 있는 이 경로예요. ETH가 있는 경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해주면 되죠. 실행 오라클 아이고 다시 아이고 자 되게 길죠? 되게 긴데 이거 메모장에다가 조금 다듬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노드 정보죠. 지금 이 노드 정보가 저희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노드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보시면 30301까지 보이죠? 이 부분 복사하시고 이 부츠 노드 있잖아요. 부트 노드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얘 그대로 넣어줍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요거를 갈아 끼고 얘를 이제 복사한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짠, 오라클 command not found. 이 커맨드가 not found. gets 버전부터 보겠습니다. 잘 먹히는데 수도 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다시 해볼게요. 다시 이 부분인데 여기서 부트 노드 정보 가져와서 하는 부분 바꿀 거예요. 이것도 자 부트 노드 정보가 보시면은 여기에 있으니까 요거 가져오겠습니다. 요거 다시 가져와서 여기 명령어 중에서 부트노드 부분이 얼락 012 부트노드스 이 부분이에요.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끊긴 부분은 연결시켜 줄 겁니다. 자, 이거 빼고 연결.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연결하고 이거를 여기다 붙여넣기. 짠. 자, 이제 여기까지 실행이 되면 기존 실수에 쓰이던 노드가 부트스트랩 노드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입력창 3번까지 만들게요. 이제 3번 입력창에서는 마찬가지로 sudo user 한 다음에 이더리움 들어가겠습니다. 이더리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유저 노드 폴더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저 노드로 들어갔습니다. 유저 노드로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실행시키면 되죠. 이제 요거는 이제 제니스 제이슨 파일을 기존 노드랑 같은 파일로 지금 가져온 거예요. 기존 노드에 있는 제니스 파일이랑 똑같은 제니스 파일을 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제니스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트워크 아이디랑. 그래서 그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유저 노드에 있는 이거랑 똑같은 제니스 블록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네트워크 아이디 가지고 부트스트랩 노드에 등록하게 되면 두 노드가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럼 3번 창 지금 유저 노드 창이죠. 여기서 이거를 또 실행합니다. 여기서도 부트 노드 똑같이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더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부트 노드 있잖아요. 이 노드 이 부분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있는 이 노드 이 부분을 이걸로 갈아 끼워줍니다. 자, 됐습니다. 이게 됐으니까 이걸로 진행을 해줄게요. 이렇게 딱 해주면 address already in use 프로세스가 뭐 있나 잠깐 볼게요. 부트노드 하나밖에 없고 딱히 뭐가 없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그 포트를 30303으로 뒀고 여기서는 포트를 2222로 뒀습니다. 222가 이미 사용이 되고 있다. 요거를 이 노드를 이걸로 바꿨고
요거 다시 바꿔볼게요. 이 노드를 요걸로 바꿔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건 요걸로 바꿔서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돼 있고, 이것도 돼 있고, 이제 이것만 하면 되는데요. 됐다. 네, 이거 노드를 다시 고쳐보니까 잘 됐습니다. 바꾸는 김에 위에 것도 똑같이 바꿔줄게요. 여러분은 또 실습하실 때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 결과값에 맞춰서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값을 여기에 이 노드 부분에 딱 넣어주시고, 여기 뒤에서 이 노드 부분에 또 똑같이 딱 넣어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만약에 두 창의 네트워크 아이디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제니스 블록이 되어 있으면은 두 노드가 연결되지 않고요. 입력창 4번까지 넣을게요. 노드 여러 개 띄울 때 이게 되게 편한 거예요. 이게 원래 창 여러 개 관리하면 되게 지저분한데 아주 편합니다. 자, 이더리움 이렇게 들어오신 걸 볼 수가 있고요. PS, EF, 그래프 부터 한번 볼게요. 오호, 노드가 3개가 떠야 되는데 지금 하나만 떠 있죠. 이 3개가 떠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창에도 딱히 변화 없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얘가 자, 요거를 제가 해결했는데요. 일단 요게 처음 게 안 된 이유는 부트노드스랑 이노드에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안 돼 있었습니다. 여기 경로를 저희 ETH로 두 번째 걸 해주시고요. 여기 띄어쓰기 같은 거를 되게 잘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창은 경로에 지금 ETH를 넣어주고 실행하면 되고요. 여기 넘어갈 때 이런 거 띄어쓰기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당연히 ETH 경로가 되겠죠. 여기 유저노드에서 또 제니스 블록 실행하고 할 때 2222 포트가 계속 떠 있다고 지금 떴습니다. 그래서 오류문이 계속 떠가지고 그냥 포트 이름, 포트 번호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21로 바꿨어요. 2로 해서 안되면 이렇게 1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4번 창에 들어가서 다시 프로세스 확인해 볼게요. 이제 4개가 뜬 거, 하나, 둘, 셋, 3개가 이렇게 뜬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 3개 뜬 거 확인이 되었고요. 자, 이게 4번째 창이었습니다. 4개가 다 뜬 거 보면은 이제 부트랜드 출력창 보면 계속해서 이게 뜨죠. 이게 2개의 포트가 번갈아 가면서 통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얘가 계속해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부트스트랩 노드가 가운데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나중에 추가된 유저 노드에서 애드민 PRS를 보려면 유저 노드가 여기 있죠. 여기서 admin.prs를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추가된 애를 확인할 수가 있죠.
콘솔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연결이 된 걸 221로 바꿨죠 아까. 그래서 221로 바뀐 거랑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노드 블록 검색하거나 마이닝 하거나 트랜지션 등을 실행해도 두 노드의 값이 공유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eth.블록 넘버 이게 16이에요. 얘도 볼게요. 얘는 9. 네, 이게 잠깐 안 돼서 왜 안 되나 봤더니 그냥 시간이 좀 지나야 동기화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블록 넘버 23이고 여기도 보시면 23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 점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채굴이 좀 더 기다렸다가 스톱을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eth 점 블록 넘버 보시면 28까지 5블록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한테 가서 블록 넘버 다시 보면 28까지 같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여기에서 채굴을 했는데 여기서 똑같은 블록을 가져왔던 건 두 개가 P2P 통신으로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P2P 통신까지 끝내가지고 저희 이더리움 코어는 여기서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장에서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트 예제를 살펴볼 건데 그 전에 테스트나 개발 환경 구성하는 거를 나가고 마무리로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어 부분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끝났고요. 테스트 환경 개발하고 간단하게 토큰 만들고 또 하이퍼레저 짧게 하고 강의가 끝나게 됩니다. 네, 이더리움 코어 학습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